사건은 이미 끝났다고 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 아베슈에는 그 어떤 결말도 허락되지 않은 채 짙은 안개 속에 파묻혀 있었다. 15세 소녀 안나 루 카스트너가 사라진 지 62일째. 이곳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수사를 담당했던 유명 탐정 보겔이 피에 젖은 셔츠를 입고 한밤중에 사고를 낸 채 발견된다. 그는 경찰서장이 아닌 정신과 의사 플로레스 박사 앞에 앉아있다. 대체 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카리스마 넘치는 형사가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되어 자신의 실패와 죄책감을 고백하고 있는가? 플로레스 박사가 형사를 신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님을 깨닫는다. 우리의 의심은 범인이 아닌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보겔을 향해 겨눠진다. 그의 피 묻은 셔츠는 누구의 피를 말하고 있는가? 아베슈는 알프스의 외딴 산악마을로 안개가 짙게 들이운 폐쇄적인 공간이다. 이 안개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집어삼킨 도덕적 혼란과 진실은폐의 분위기를 상징한다. 플로레스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모습을 보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다. 보겔이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새를 의미한다. 안개 속에 길을 잃고 현실의 유리창에 부딪혀 추락하는 새들은 다름 아닌 명성과 쇼맨십을 좇아 사건이라는 안개 속으로 뛰어든 보겔 자신의 운명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미디어 스펙터클 속에서 나침반을 잃고 자멸하고 있다. 환경적 혼란 안개과 심리적 혼란 탐정의 행위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연출은 관객에게 깊은 불안감을 심어준다. 실종된 안나루는 독실한 종교단체 신도인 부모 밑에서 자란 너무나 순수하고 결점 없는 15세 소녀였다. 그녀의 완전한 부재는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 고요한 마을에 폭풍우를 몰고 온다. 이때 탐정 보겔이 사건을 맡게 된다. 그는 뛰어난 수사력보다는 미디어 노출로 유명하며 과거 절단자 사건에서는 결국 실패했던 전력이 있다. 보겔의 수사 방식은 미디어를 조작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용의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데 집중한다. 그는 진실보다는 드라마를 원하고 대중의 관심을 사건 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영화 안개 속 소녀의 시작이다. 보겔의 시선이 가장 먼저 고정된 것은 지역 고등학교 문학교사인 로리스 마티니였다. 마티니는 도시에서 이주해 왔으나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다.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는 딸과 다른 일을 알아보려는 부인 때문에 가정 불화도 심각했다. 그는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젊은 여제자에게 은밀히 문자를 보내는 행동을 보인다. 결정적으로 등산 중 다쳤다는 손을 기어이 부인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행동은 그의 사생활이 골마있음을 상징한다. 손에 입은 상처를 숨기는 행위는 마티니가 경제적 궁핍이나 외도 같은 수치스러운 개인적 비밀을 보호하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고 더 어둡고 불법적인 범죄적 행위의 흔적일 수도 있다. 어떤 쪽이든 마티니는 보겔이 미디어를 이용해 대중의 의심을 집중시키기 완벽한 사생활이 오염된 희생양이다. 이 사건의 주변에는 또 다른 의혹의 인물 남학생 마티아가 있다. 그는 친구도 없고 말수도 적지만 실종된 안나 루의 스토커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카메라 영상에 담는다. 마티아의 카메라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감시 문화와 대중의 관음증을 대변한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보겔은 혼자 안개 낀 밤에 이미 끝났다고 알려진 사건 때문에 아베슈로 다시 돌아왔고 사고를 냈다. 옷에 묻은 피는 그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것일까? 사건의 종결 이후 대체 무엇이 그를 이 혼란스러운 안개 속 마을로 다시 불러들였으며 그의 고백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자기 방어일까? 이 질문은 관객이 결말에 도달할 때까지 보겔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게 만드는 강렬한 호기심을 남긴다. 안나 루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안개 자욱한 아베슈 마을에 닥친 미디어 광풍.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진실보다 명성을 좇는 탐정 보겔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종 미스터리를 쫓는 동시에 우리에게 누가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재정적 압박과 은밀한 비밀을 가진 마티니 교사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기록하는 침묵의 관찰자 마티아인가? 혹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미디어를 조종하는 보겔 자신인가? 이탈리아 범죄 소설의 스타일리시하고 긴장감 넘치는 문체를 그대로 옮겨온 이 작품은 폐쇄적인 알프스 마을의 분위기를 통해 숨막히는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보겔이 색상별로 정돈하는 그의 완벽한 넥타이처럼 영화는 모든 단서를 정교하게 배치하며 관객을 혼란 속에 가둡니다. 이 작품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한 반전을 넘어선 작가 카리시의 명확한 의도 때문입니다. 영화 안개 속 소녀는 실종된 소녀의 안타까운 운명보다 범죄라는 사건을 소비하고 그 주변 인물들을 재단하며 즐거움을 얻는 대중의 심리를 해부하는 데 주력합니다. 카리시는 자신의 범죄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우리가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스크린에 매달리는 행위 자체가 사건을 스펙터클로 만드는 미디어의 조종에 동참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진정한 미스터리는 누가 안나 루를 사라지게 했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토록 악의 극단적인 형태에 집착하는가 하는 질문에 있습니다. 이 구조는 관객을 단순히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닌 이 심리게임의 공범으로 만듭니다. 보겔이 왜 홀로 아베시로 돌아와 피 묻은 채 사고를 냈는지, 그리고 플로레스 박사와의 신문 끝에 드러날 진실이 무엇인지, 혹은 그 진실마저 조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가 이 거대한 심리극의 진정한 피해자이고 누가 조종자인지 여러분의 시선으로 파헤쳐 보십시오. 건축적 영리함과 예측 불가능한 반전으로 가득 찬 영화 안개 속 소녀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